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야후 트래블의 시스템 리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은 이 야후 트래블의 단독의 시스템 리뉴얼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숙박 예약 사이트인 EQ와 통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직함에 나오야 이토 야후 재팬 EQ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데 저는 야후 재팬과 EQ 양쪽의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이 통합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프로젝트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후 트러블이 재팬 트러블이 아니라 EQ.com인데요. 기본적으로 럭셔리한 여관이나 호텔의 예약을 담당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텔 소개 페이지고요. 이것은 EQ.com의 top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EQ.com이고요. 다음 화면을 넘어가면은 리뉴얼된 야후 재팬 트러블의 톱 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이고요. 다시 볼게요. EQ.com 새로운 야후 재팬 트러블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 두 가지 브랜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조금 다른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 비교를 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배경 등 보면 호텔의 표시를 하는 방법이 카드 디자인이 다르다거나 세로 가로 폭도 다르고요. 로고라든가 배너에 표시된 콘텐츠도 다릅니다. 이것은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화면인데요. 좀 더 기능적인 화면이기 때문에 호텔 검색이 두 개 사이트에서 그렇게 체험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버전이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내용을 색깔과 로고만 바꾼 다른 사이트처럼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야후 재팬 트러블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야후 재팬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EQ는 EQ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페이페이는 어느 쪽을 디폴트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의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통합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숙박 예약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업계가 있습니다. 이 업계는 비교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가 추진되고 있는 업계입니다. 최근에 와서 국내 호텔에 숙박하러 갈 때는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예약하지 않고 직접 호텔로 가서 빈 객실 있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죠. 기본적으로는 호텔 예약은 인터넷상에서 예약을 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예약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프론트가 되는 예약 시스템뿐만 아니라 호텔의 내부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부분과 여러 개 있는 야후 재팬 트러블도 EQ도 그런데 또는 타사의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온라인 여행 대리점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이가 API로 접속이 되어 있고요. 한 2010년에는 이 연계가 완성이 됐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가운데 사이트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사이트 컨트롤러는 각 OTA, 각 호텔 예약 사이트에 대해서 호텔에서 받은 빈 객실 정보를 제공해서 재고의 동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EQ 쪽에 예약이 들어가서 야후 재팬 트래블도 예약이 들어가서 그런데 방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어느 쪽 한쪽을 우선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오버부킹이 일어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API로 다 재고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 여행사가 대리점이 있더라도 빈 객실의 재고의 오버부킹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디지털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업계 내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이번에 두 개 시스템을 통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당연한 커피 서비스가 아니고요. 유저 체험으로서는 다른 것입니다. 야후의 유저에게는 야후 재팬의 경험을, 그리고 EQ 유저에게는 EQ의 경험 체험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등에 관해서도 통합을 하여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을 실시한 이후에는 야후 재팬 트래블과 EQ 쪽에서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수치를 분석하는 것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즈너리를 분석하는데 비즈니스상으로도 이점이 있는 통합이었습니다. 이 통합을 하기 전에 2000년대부터 보면요. 이 통합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것이 작년 한 1년 전이네요. 그때는 프론트엔드의 통합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전에 2016년에 사실은 첫 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백엔드의 통합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백엔드 통합을 하고 2010년, 2021년에 프론트엔드 통합을 하고 완전 통합이 되었다라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2016년 당시의 야후 재팬 트래블과 EQ입니다. 한 7년, 8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디자인도 많이 달라 보이고요. 완전히 다른 사이트였죠. 그 당시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개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존재했습니다. EQ와 야후 재팬은 예전서부터 연계는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회사라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연계가 있어서 어필리에이트와 같은 식으로 EQ에 게재된 호텔을 야후 재팬의 어그리게이트 사이트로서의 그 야후 재팬 트래블의 데이터를 보내서 야후 재팬 트래블에서도 판매를 하는 연계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어플리에이트 데이터를 보내는 식의 연계였고 시스템은 따로따로 돌렸습니다. 사이트 컨트롤러부터 재고, 빈 객실 정보를 동기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야후 재팬도 자신들이 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EQ도 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영업 부대도 각각 다르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2016년 당시이고요. 이때 4월에 야후 재팬 그룹 젯홀딩스 이전에요. 여기에 그 야후 재팬 그룹에 EQ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같은 예약 사이트를 따로따로 두 개 시스템을 돌리면서 한 그룹 기업 내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영업 부서도 각각 있고 개발도 비슷한 것을 두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죠. 2016년입니다. 여기까지는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경영적으로나 판단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아주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통합을 할 때에 어느 시스템을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주된 메인 시스템으로 삼고 통합을 진행할 것인가라는 큰 논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알기 쉬운 것은 한쪽을 주체로 삼고 한쪽을 서브로 해서 주체를 분명히 해서 그쪽을 통합을 해나간다. 그리고 양쪽을 좋은 식으로 머징한다라는, 그러니까 좋은 식으로 머징한다라는 방법도 따로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하지는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논점은 야후 재팬 트래블의 하단에 있는 그 DB와 같은 데이터 시스템이요. 아직 런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야후 재팬 쪽에서도 그때까지 야후 재팬은 트래블에 관해서는 검색 사이트로서 역할을 다 했었는데요. 자신들이 빈 객실을 호텔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재고 매입과 판매를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시스템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통합을 한 이후에 만약에 EQ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만든 재고 시스템을 중지시켜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조직적으로나 그것을 통합이 되면 지금까지 그 오퍼레이션이 리셋되는 시기여서 큰 의사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으로서는 EQ를 프라이머리 시스템으로 삼겠다. 야후 재팬 트래블의 당시 재고 시스템은 리타이어 시키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야후 재팬 트래블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유저가 예약을 했을 때 백엔드에 관해서는 EQ의 서비스로 문의를 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 그리고 EQ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EQ 자체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진행해서 추가로 야후 재팬 트래블의 업무를 보는 식으로 연계를 2016년 당시에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를 EQ로 했다라는 이유는 EQ가 더 백엔드 업무에 대해서 역사가 길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업무를 EQ가 맡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연계를 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고요. 이때 어떤 누구든지 좋아 보이는 그 결정이라 할까요? 어느 쪽을 주체로 할지를 애매하게 일부러 했더라면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일방통행의 의존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듈이 상호 의존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직관적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진다라는 것은 엔지니어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때 일방통행식의 연계, 즉 EQ 쪽에서 보면 EQ의 시스템은 그때까지와 마찬가지로 존속을 하고 야후에서 재변은 일방통행으로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프론트엔드를 포함한 완전 통합을 할 때에 불필요한 의존 관계가 없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의사결정을 만약에 다르게 했더라면 작년에 완전 통합은 더 잘 안 좋은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단의 백엔드 통합에 관한 얘기고요. 여기서부터는 2021년에 작년에 프론트엔드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엔드 시스템을 2016년에 통합을 했는데 그러니까 뒤에 부분만 통합을 했지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하나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중의 시스템 EQ와 야후 재팬 트래블이 있었습니다. 재고 시스템, 생산 등등 백엔드의 깊은 업무까지는 두 개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되었지만 유저 체험 등과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두 개 존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겠다라는 것이 작년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하나로 할 때 하나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체험을 시키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후 재팬 트래블에는 그쪽에 또 유저가 또 있고 또 야후 재팬이라는 브랜드와 EQ라는 브랜드에 오는 그 유저가 기대하는 내용도 크게 다릅니다. EQ 쪽은 럭셔리하고 또 여행에 가는 그 비일상적인 체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고요. 원하고 야후 재팬 트래블 쪽은 비즈니스 목적이라던가 가족 여행과 같은 약간 일상생활에 가까운 그러한 체험을 고객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UX, UI 쪽은 EQ가 훨씬 잘했기 때문에 그 EQ 스타일로 하지만 브랜드나 야후 재팬이 지금까지 제공했던 체험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결정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통합의 필수 조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표는 크게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두 가지 유저 체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중 개발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2019년에 고투 트래블이라는 그 진흥책이 있었는데요. 일본 국가에서 나라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 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흥책을 해서 그 경기 부양을 하였는데요. 이때 고투 트래블이라는 것을 저희도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EQ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만 야후 재팬 트래블에서는 이거는 못한다. 그 반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각각의 뭐 하고 싶은 것도 다르지만 그래도 이중 개발이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지연되고 그럴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시스템은 하나지만 체험은 두 가지 제공한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한 시도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인티그레이션 하지만 야후 재팬 트래블하고 체험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시스템을 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는
그 EQ AWS로 집약을 하고요. 그리고 도메인은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야프지펜 트래블하고 EQ.com하고 두 가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인증 부분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을 할 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야프지펜의 야프지펜 코넥트라는 오소의 프로바이더였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준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하나가 통합이 되었을 때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야프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페이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EQ에서는 사용을 못했는데요. 페이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EQ에서요. 그거는 야후재팬에서 페이페이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또 그것을 야후 커넥트의 액세스 토크를 가지고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마련해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필요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야후재팬 쪽에 준비를 하고 또 시스템 전체를 EQ 쪽에 가져오는 그러한 통합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대략적인 부분입니다만 데이터베이스, 서치 엔진, 그래픽 마크 엔진 다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반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윗부분입니다. 프론트엔드 부분인데요. 작년 통합을 했을 때 가장 큰 포인트인데 멀티블렌드의 프론트엔드를 하나의 소스코드 리포지토리로 두 가지 사이트를 만드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 큰 프로젝트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상상이 가시겠지만 엔지니어들이 한 60명 정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완전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원래는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한 6개월 만에 론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2019년 그 통합대의 의사 결정이 아무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동시 야프재팬 트라벨 후지모토 씨의 트위트인데요. 후지모님하고 저하고 통합하는데 오소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메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위칭을 어떻게 루팅을 스위칭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축하 그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프론트엔드 통합도 백엔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고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론트엔드 쪽에 멀티블렌드 사이트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부분에 거기에 관한 디자인, 그 구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의 모급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예 사이트가 없는 시점에서의 모급입니다. 브랜드 사이트를 프론트엔드를 통합을 한다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모급을 만들었습니다. 관계자분들이 6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단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컴포넌트도 다른 부분이 있고 하나의 소스 코드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이 아마 프론트엔드 경험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하나의 리포지토리 라스테이지S로 프론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목업에서 보셨던 것처럼 컴포넌트가 큰 문제였습니다. 의외로 큰 문제였는데요. 야후재팬 트래블하고 EQ.com하고 딱 멀리서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컴포넌트가 각각 다릅니다. 왼쪽에 그 호텔의 카드는 그 아이콘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격 정보의 표시 방법도 다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호텔의 그 사진 같은 것도 야후재팬 트래블은 사진이 여러 장이 있지만 EQ.com은 한 장입니다. 이거는 유저가 원하는 체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후재팬 트래블은 뭐 비즈니스 호텔이나 캐주얼 호텔이 많기 때문에 호텔의 내부 이미지보다는 거기가 어떠한 호텔인지 그 정보량이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한편에 EQ.com의 경우에는 럭셔리한 호텔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이러한 호텔이다, 이러한 방에 묵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소스 코드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서 백end 하나로 해서 API로 통신을 해서 각각 개발하는 그러한 간단한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고투트라벨과 같은 네 두 가지 개발이 또 필요해 보이고 각각의 지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저희가 고생을 하지 않으면 기술 부채가 또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백end 쪽은 모듈을 하나로 만들어서 API로 연결한다라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의존 관계가 일반 통행이기 때문에 그동안 EQ가 API를 수용했기 때문에 EQ 쪽에 그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통합을 했을 때의 백엔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락스테일 레이어, 프론트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은 EQ와 야프제펜 트라벨의 멀티블렌드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는 것이 우리 결론입니다. 보통 디자인 시스템은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의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만드는데요. 이번에 저희는 EQ와 야프 트라벨의 다른 브랜드이지만 추상화된 공통된 디자인이 존재를 했을 거다. 당연하죠.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형식화해서 언어화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아예 굳이 멀티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만들면 그 사이드 브랜드의 컬러, 색상이라던가 그런 거는 쉽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테일윈 CSS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걸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색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진이 여러 장이 있다, 콤포넌트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표시 양이 다르다, 그러한 정보량의 차이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이 멀티블렌드 사이트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통합을 극복을 했는데요. 사실 초기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디자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사이트를 통합을 한 이후에 이미지는 있어도 어디까지 공동화가 될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된 디자인을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오면서 엔지니어가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사를 공동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공유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막바지에는 그 복사 또 많아지고 뭐 비슷한 콤포넌트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단순히 복사를 한다. 그 결과 굉장히 너무 복잡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론치를 한 후에 개발을 하면서 여러 콤포넌트가 뭔가 단순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디자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론치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프로젝트를 엔지니어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전사적으로 컴포넌트 지향로가 모텀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XD, 탑다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그마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소프트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피그마 위에서 토론을 하고 공통된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별도로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논의를 하는 플로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EQ의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그 탑다운 방식으로 큰 페이지를 먼저 만들고 엔지니어가 거기에 코딩을 하는 그러한 흔히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그렸던 그 이미지와 엔지니어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그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미지를 그리고 콤포넌트는 여기랑 여기는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씩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르니까 뭐 다른 거다 그렇게 다르게 표시를 하는데 디자이너는 사실 거기까지 차별화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거나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콤포넌트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콤포넌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디자인한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이 차이를 뭐 흡수를 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외부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잘하는 분들도 모시고 정말 팀 빌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먼저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언어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 부분 타이포그래피라던가 톤 마너스라던가 여러 가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야프제펜의 경우에는 이렇게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엘레멘트도 만들어지면서 버튼 그리고 칼렌더, 달력, 큰 컴포넌트가 조금씩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호텔의 카드라던가 텍스트는 이렇게 표시하자라던가 호텔의 상품을 표시하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를 디자인 시스템상에 넣어서 지금 현재는 그거를 참조하면서 어느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구현되어 있어서 그걸로 각각 구현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등장하기 전에 계속 복사하고 컴포넌트를 늘려서 사실 소스코드가 두 가지 있는 그러한 산대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어땠는지 이 컨퍼런스를 참여하기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다들 참여한 멤버들이 입을 모아서 했던 것이 디자인 시스템 자체가 그것도 성과물로서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그리고 개발자가 어떻게 공동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따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토론을 계속 반복을 한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개발에 관한 공동인식이라는 것을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산식이라고 할까요?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제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었다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워크플로우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디자인을 만들 때 처음에는 피그마로 만들어서 중간에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공통인식 컴포넌트는 이럴 때 쓴다라는 것을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토론을 거쳐서 그거를 그 일상 업무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야프제펜 트래블과 EQ.com의 통합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 파급 효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서비스로 EQ.com 그 자기 고향 사랑 그 세금 사업이 있는데요. EQ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다른 아렌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프제펜 트래블의 통합 때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컴포넌트이지만 조금 아렌지를 한 이럴 때 아까 디자인 시스템을 베이스로 하면은 중복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공동화를 하고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디자인 시스템의 디자인 레이어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의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다 두 가지 서비스를 더 좋게 개발을 하고자 프론트엔드의 개발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컴포넌트의 리팩터링이라던가 버전 2, 지금 나스트를 버전 3로 올리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프론트엔드 개선팀은 야프제펜 트래블의 통합과는 또 별개로 만들었는데요. 이른바 이네블링 팀이라고 요새 불리우는 팀입니다. EQ와 야후제펜 트래블의 그 체험을 평소에 만드는 팀과 별개로 프론트엔드를 개선하는 3-4명의 작은 팀입니다. 이들이 비즈니스 요건을 구현하는 팀에 대해서 컴포넌트 카탈로그라던가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면서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통합 후에 이 디자인 시스템 또는 프론트엔드의 개선 시스템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평소 업무에서 잠시 떠나서 우리의 그 주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개선 작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합은 당연하지만 통합한 것이 골이 아니라 그때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통합 단계에서 너무 억지로 통합을 하나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합니다. 근데 그거를 개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합 시스템에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을 만들거나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개선을 함으로써 그 리버리지도 걸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고투 트래벨이 2019년에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 또 비슷한 그 전국 여행 지원이라는 또 두 번째 고투 트래벨과 같은 여행 진흥책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시스템을 통합하고 프론트엔드 개선도 했었기 때문에 이 전국 여행 지원에서는 야후 재팬 트래벨하고 EQ.com과에서 하나의 개발로 두 가지 체험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투 트래벨 때는 못했던 그러한 체험을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무사히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국 여행 지원대인데요. 그 대응 대상이다라는 표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이 전국 여행 지원 대상에 할인된 금액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담이지만 이 언제부터 시작한다라는 라고 발표됐을 때 트래픽이 늘어나는데요. 하지만 인프라도 집약을 했었기 때문에 인프라가 뭔가 수직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큰 장애 없이 우리가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두 가지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숙박 예약 시스템을 2016년에 맨 처음에 두 번에 걸쳐서 완전 통합을 하였습니다. 전국 여행 지원이라는 그 결과를 돌이켜보면은 그 시스템의 통합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저 체험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었고 또 개발의 효율성도 높아졌고 보다 빨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복이지만 통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7년 전 정말 프라이머리 시스템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은 두 가지 조직에 있었던 거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뭐처럼 만든 기능이 없어지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픔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통합이라는 거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것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꼭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7년 후에 완전히 통합을 할 때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또 통합을 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믹스를 한 결과 어려움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 또는 프론트엔드 개선 프로젝트 등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 나가면서 모처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로서 질문자분이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시청자분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반영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화면 하단에 있는 퀘스천 마크 단추를 통해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이케베 토모히로님입니다. 이케베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라인의 CTO 이케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케베님 바로 지금 세션을 들으시면서 어떤 질문이 떠오르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최근에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야후 재팬 트래블을요.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침 일찍 키노트 녹화였는데요. 그때 아침에 제가 6시에 왔습니다. 6시에 오는 게 제가 조금 어려워서 전날에 그 회장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데 호텔을 숙박을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야후 재팬 트래블에서 호텔을 찾아서 숙박을 하였고 시간에 맞추어서 왔습니다. 네네, 무사히 장애 없었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EQ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EQ가 아니라 야후 재팬 트래블이다. 그러니까 EQ 쪽은 너무 고급 호텔이 많아서요. 제가 아침날에
5시 반에는 호텔을 나서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야후 재팬 트래블에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대여섯 시간만 체제하셨네요. 네. 최근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제가 사용을 해보고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뒤에서 이번에 그렇게 좋은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시청자분의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시스템 통합에 관한 그 걸린 기간에 대해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었나요? 백엔드가 더 2016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의사결정 이후에도 많이 고생을 하지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백엔드가 한 1년? 런칭까지는 그렇게 걸리지 않았는데 한 6개월, 그때도 6개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후 재팬과 EQ가 당시부터 어그리게이트 사이트 연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부분은 세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가능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이번에 프론트엔드 통합까지 쭉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API도 있고 이런 API도 있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온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포함을 하면 대략 토탈로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총 5, 6년 동안에 차근차근 통합을 진행을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프론트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만 해서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요. 조직 체제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야후의 디자인과 EQ 디자인이 각각 있는데 디자이너 조직은 따로 두나요? 아니면은 같은 팀이 2개로 보고 있나요? 네, 이번에 완전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2개의 조직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을 기본적으로는 EQ 쪽에서 메인을 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야후 사람들에게 EQ와 야후 재팬 트러블에 그걸 계속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라고 해서 지원자 뽑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네, 저도 비슷한 입장에 있으면서 그 고생을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화를 한 쪽, 그 조인한 쪽의 시스템에 맞춰야 한다라는 부분은 감각적으로, 그쵸? 논리적으로 시스템이 더 길다, EQ가 역사가 길다, 더 익숙하다라든가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도 움직이고 분명히 그것을 이제 딱 잘라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얘기를 들어볼까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런 부분은 그 매니저라든가 그런 포지션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게 있나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요. 이론을 우선하려고 하면 당연하게 버텀업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견해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톱다운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고요. 그러면 당연하지만은 지금 현장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지시를 그냥 받기만 하면 어려우니까요. 손을 들게 했습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데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른 업무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했습니다. 고생하셨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DB와 서치 엔진에 그라티에를 끼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란 캐리어? 이것을 끼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래프케일이 실제로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 소트입니다. GraphQL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넥스트로 완전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GraphQL이 있고요. GraphQL의 리졸버라고 할까요? 거기서 업무 로직이 돌아가는 식이었습니다. 서치 엔진과 데이터베이스는
프론트엔드에서 봤을 때는 각각 다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SQL 서버에 하나의 백엔드를 집약을 시키고요. 그 서치나 DB냐 그 어느 쪽에서 데이터가 오는가를 상관없이 쿼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품질이란 무엇일까요? 품질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품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의 경우는 품질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약 사이트라는 성격상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안 되었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그 품질을 최소한 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저 페이스가 멋지고 사용 편의성이 있어도 사이트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최저 이렇게 예약 시스템으로서의 품질이라는 것이 있죠. 확실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다. 확실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저 체험 경험으로서 사용하기 좋다. 호텔을 검색하기 편하다라는 두 단계의 품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을까요? 저도 이 마지막 부분은 저도 궁금한 질문이에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때 디자이너에서 이제 과제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인데요. 저도 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 때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고 방식이랄까요?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로직 자체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 교육 받고 있는 교육도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 나가는 작업이 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케베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은 EQ에서는 예전서부터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입사한 게 한 7, 8년 전에 디자인 조직과 엔지니어 조직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의 팀 안에 디자이너와 일반적인 PM과 엔지니어가 원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 조회라든가 저녁 미팅이라든가 그 단위로 움직이고요. 그 팀이 독립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함께 작업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직을 따로따로 해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따로따로 두면은 소통을 하기가 어렵고 분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것을 같이 했다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제 등은 있었고요. 이것은 정말 꾸준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진행을 해왔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제가 아는 사람, 디자인에 잘 아는 사람 그분이 와주셨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워크숍을 매주 했습니다. 교육을요.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게 좋네요. 어느 쪽의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더 받아들이는 그러한 반응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하는 횟수도 늘리면서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디자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처음에는 불안했었죠.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엔지니어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디자이너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으로 정말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손해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XD에 익숙한 사람들을 피그마로 바꿨을 때 피그마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디자이너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엔지니어들은 피그마를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들에게는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외부 사람들이 최근의 스탠더드는 이쪽이다라는 것을 들었던 그런 기회가 시간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그 전만 또는 앞으로 과제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앞으로의 과제, 뭐 사업 측면이라던가 개발 측면도 괜찮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또 내년에 뭔가 하실 계획이라던가요. 앞으로를 생각하면은 좀 큰 얘기지만 야프재팬 트라벨하고 이큐닷컴은 그 숙박 예약에 특화된 그러한 부분 사이트죠. 그런데 여행이라는 거는 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예약하기 전부터 뭐 계획을 세우고 또 숙박을 했을 때도 뭐 어디에 가고 싶다 저기에 가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모처럼 두 개 사이트를 통합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숙박 사이트의 그 체험을 더 폭넓게 넓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은 서브 시스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숙박 예약 시스템 자체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계정의 관리를 비롯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뮬레스하게 플랫폼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또 뭐 두세 개 뭐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우리한테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